네, 베스파는 내년에 6개의 신작 게임을 출시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재평가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가져와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베스파라는 회사입니다. 킹스레이드라는 게임을 출시해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2017년 2월 16일날 출시를 해서 지금 150여 개국에 12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이런 스타일의 게임인데 그 애니메이션 2D 캐릭터 RPG 스타일의 게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일본풍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비중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많습니다. 한국 14%, 북미, 기타 지역, 그리고 일본인데 일본이 좀 대부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 베스파는 모바일 게임 킹스레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코스닥 입성을 했고요. 상장한 건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상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그 6개의 신작 게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재평가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공부를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킹스레이드는 2020년 3분기 일본에서 그 내년 3분기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일본 시장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게임이 보다 더 롱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내 인원이 약 350명, 개발 인원이 350명 정도 되고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앞으로 신작이 6개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 나와 있고요. 주주 현황으로는 그 공동대표죠. 이진수 대표하고 이재익 씨. 그리고 이제 손본이라고 나오는데 솔본입니다. 솔본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미래창조 SL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미래창조 네이버. 그리고 소프트뱅크.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주주 현황이 좀 나와 있고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SL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솔본 인베스트먼트 약 30배 수익 기대, 창업 5년 만에 기업가치 350배 잭팟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 사진은 지금 현재 대표인 김진수 대표입니다. 아까 투자한 솔본 인베스트먼트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SL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손정희 대표가 있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네이버랑 같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인데 일본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2D 캐릭터다 보니까 일본 시장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이. 네, 지금 타 국가 대비 압도적으로 RPG 장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부분이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가 유독 양산형 게임 RPG가 유독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큰 문제라고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업계획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서 RPG 이외의 장르 게임이 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RPG만 우리나라는 유난히 좀 RPG만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대형 3사 있죠. 3N이라고 하죠. 넥슨, 그리고 넷마블, 그리고 NC 이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게임 회사 3N이라고 하는데 이런 3N에서 RPG 게임만 찍어내요. 계속 기존에 성공했던 IP를 토대로 리니지도 뭐 리니지 1 모바일, 리니지 2 모바일,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도 나온다고 하고 아이온 모바일도 나온다고 하는데 다 PC 게임으로, PC 온라인 게임으로 성공했던 그런 IP들을 그대로 모바일로 가져와서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재탕한다고 봐야죠.
재탕을 하는 식으로 이제 찍어내듯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좀 성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장르의 게임들, 다른 장르의 게임들은 좀 성공하기 좀 어렵다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같은 게임, 같은 장르의 게임만 찍어내다 보니까 서로 마케팅이 관건이라고 보는 건지 마케팅을 경쟁적으로 해요. 그래서 NC소프트 뉴스를 봤는데, NC소프트만 하더라도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최대 200억 정도 증가한다. 최대 200억 정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200억이 아니고 원래 기존에 큰 금액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200억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출혈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거고, 이런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 베스파 같은 소규모 게임 업체는 해외 시장으로 눈 돌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전략이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그 김진수 대표가 이러한 부분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신작 흥행의 감소가 위기의 실체. 신작 흥행이 그 도전적인 게임이 좀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넥슨 도전 정신의 상징, 야생의 땅 듀량고가 남긴 영. 듀량고는 서비스 종료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게임이 망했는데, 이런 그 새로운 스타일의 장르, 새로운 스타일의 게임은 그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게임사들이 다시는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장르에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양산형 게임, RPG 게임만 뭐 전사, 마법사만 나오고 뭐 몬스터를 사냥해가지고 레벨업을 하고 뭐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러면서 레벨업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만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화계로 표현하자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조폭 영화 있죠. 조폭 영화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지겨워서 안 보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한국게임학회에 그 위정현 회장도, 이분은 또 심지어 교수신데 이분도 이제 언론에 나와서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좀 도전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일본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존에 성공했던 RPG를 2D 게임을 그대로 똑같이 3D 게임으로 만들고 그래서 다시 출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다가 크게 실패를 경험했었죠. 일본 시장이 이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따라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베스파는 다행히 해외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렸고, 북미풍의 코쿤게임즈 자회사죠. 자회사들 내용인데 북미풍의 전략 MMO 게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도 북미 타겟의 모바일 게임 프로젝트 S 제작 중. 여기도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아트 스타일을 가진 모바일 RPG. 여기도 일본 유저 타겟. 여기도 여기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해외 시장 쪽에 눈을 돌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시장도 출시를 하겠지만 해외 시장에 타겟을 두고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회사 개요는 현재 주가는 15,000원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 1,200억. 외국인 소진율은 좀 적습니다. 이상하게 굉장히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자를 좀 많이 받았는데 외국인 소진율은 좀 적은 게 좀 의아했어요. 배당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주가 보시면은 출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되고 출시 초기에 그 사람들이 캐시 아이템, 현금성 아이템을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게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시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신작들이 6개나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신작들이 발표가 연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 예정은
내년에 6개의 신작이 발표 예정이고, 그러다 보면은 매출이 많이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재평가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 막 수직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가도 매출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재평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 보시면은 17년도 300억, 18년도 1200억, 19년도 이 1000억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분기별로도 따져 봐야겠지만, 이따가 뭐 보여드릴 테지만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일 수 있으세요. 당기순이익 1000억 정도 적자가 났죠.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사업 계획서를 확인을 했는데, 파생금융부채 기타 부분에서 1378억의 손실이 났어요. 여기 주석에는 연결회사의 파생금융부채는 전액 연결회사가 기발행했던 전환상환 우선주의 구성요소 중 자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파생부채로 인식하였던 전환권 대가 및 조기상환권 대가입니다. 해당 우선주는 단기 중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였으며, 해당 부채의 전환 시점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서 1333억 손실로 인식하였으며, 1378억을 자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서 되게 생소해가지고 2번, 3번 읽어봤는데, 기존에 전환 상환 우선주가 있었고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을 해주거나 이 상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통주로 전환을 해줬어요. 그럼에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서 손실 처리를 하고 그만큼 자본으로 대체를 한 걸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상증자 비슷하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실이 났지만 이거는 실제 손실은 아니고 자본으로 인식이 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몇백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 걸로 저는 계산을 했어요. 다음으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더 이상 이제 전환상환 우선주는 없어요, 이제 현재. 그리고 채무증권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앞으로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회사 개황을 보면은 킹스레이드가 성공함에 따라서 그 수익으로 인수합병한 회사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는데, 다양한 회사들을 좀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설립한 회사인지 인수한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는 제가 인수한 걸로 뉴스를 통해 확인을 했어요. 넥사이팅, 하이브, 본버스, 본버스 베트남, 슈퍼콜로니, 코쿤즈 게임즈.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베트남, 그리고 뭐 일본이 매출 비중이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킹스레이드 IP 관리 및 게임 개발 하고 있는 일본에 있는 하이브라는 업체도 있고, 슈퍼콜로니는 미국인지 어딘지 제가 해외로 안 봤습니다. 슈퍼콜로니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본버스 베트남 소유하고 있고요. 이건 그래픽 외주 업체네요, 본버스랑은. 그리고 이거는 임원 현황인데요. 김진수 대표하고 이재익 이사가 공동 창업한 회사고요. 두 분 다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했어요.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경력이 또 괜찮으세요, 두 분이. 학벌도 좋으시고 경력도 게임아이 PD, 그리고 넥슨 GT, CJ 게임랩, 주식회사 IK 게임즈 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현재 베스파 대표이사 하고 계시고요. 똑같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하셨고 게임아이 팀장, 호프아일랜드 팀장, CJ 게임랩 팀장, 그리고 주식회사 IK 게임즈, 그리고 베스파 이사 재직 중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출신이시라서 그런지 사회이사도 그렇고 서울대학 출신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외에 네 분이나 계시고, 뭐 경력도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고, 베스파 성공만 해도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해서 지금 베스파로 대박이 났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실력과 경험을 좀 입증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매출 부분은 전전기 2017년도죠. 그리고 전기 2018년도, 당분기 지금 2019년도 3분기까지인데 18년도는 국내랑을 출시해가지고 이때 이제 전성기를 맞이해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죠. 1250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720억, 1000억 정도 될 수 있을까? 예상은 4분기 때 킹스레이드 뭐 새로운 컨텐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매출이 좀 더 잘 나올 거라고 증권사 레포트에 나오는데, 정확한 부분에 실적이 나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작년도보다는 아무래도 출시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게임의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출도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요약 재무제표인데 작년에 비해서 유동자산이 많이 줄었죠. 현금성 자산 보면은 전반적으로 재무는 건전해요. 부채도 적고 괜찮은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854억 정도 있었는데 196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보니까 돈이 너무 남아 도니까 투자를 좀 하셨더라고요.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투자를 하셨고 장기금융상품에도 좀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투자한 금액이 좀 있으시고 또 이제 개발에 또 돈을 좀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현금은 많이 줄었지만 뭐 그게 큰일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은 내년에 6개의 차기작 출시 예정으로 차기작 매출 발생에 따른 실적 상승으로 주가 재평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고 이미 베스파로 실력을 입증한 경영진의 기존 킹스레이드 성공을 바탕으로 차기작들도 대중들에게 좀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요. 단점으로는 차기작들의 흥행 정도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차기작들 내용을 제가 인터넷으로 서칭을 해봤는데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게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상을 보고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조차도 없다 보니까 정확한 예상이, 물론 이제 정확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가늠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평가가 조금 더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단점으로 꼽아봤고요. 베스파는 내년에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뽑아와가지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